네, 안녕하세요. 직무역량 중심 취업 컨설팅 센터 수완제이의 임송아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뤄볼 기업은 취업을 꼭 염두에 두시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거의 한 번씩은 다 가봤다라고 할 수 있는 한 매장인 것 같은데, 올리브영 정말 주변에도 많죠. 그 올리브영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오늘은 CJ 올리브영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CJ그룹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른 대기업들에 비해서 연봉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요. 올리브영도 마찬가지로 물론 직무별로 다 조금 약간 연봉이 상이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평균적으로 대졸, 초임 기준으로 4천만 원, 3,900만 원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성과급은 이제 미포함인데 성과라는 건 사실 성과가 나와야지 성과급이 나오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2019년 직전에 이제 2018년만 해도 성과급이 아예 안 나왔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여튼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채용하는 직무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항상 채용에 빠지지 않는 파트가 이제 MD죠. 그리고 MD, 마케팅 이렇게 채용을 하는데, 그럼 MD도 상품 관련 마케팅을 하는데 마케팅은 또 뭐냐? 예를 들어서 MD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맡은 상품에 대해서 마케팅을 하는 부분이 있다면, 마케팅이라는 부서에서는 CJ 올리브영이라는 이 기업 자체에 대해서 마케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J 지금 현재 올리브영은 CJ 올리브 네트워크스라고 해서 올리브영 부문 그리고 IT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IT 부분에서 올리브영의 어떤 제품을 개발해 주든지 상품을 개발해 주든지 이런 서비스를 개발해 주든지 하기도 하겠지만, 이 올리브영 부문 자체에서도 IT 계열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그리고 UI UX 디자인, 그리고 온라인 서비스 기획 파트를 나누어서 채용을 하고 있고요. 사업관리 그리고 재무 인사 이렇게 경영 지원 파트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번에 채용이 좀 많은 다양한 파트에서 열렸는데, 그런 것도 좀 차이점이지만 이번에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는 그 면접 전형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MD 마케팅 요 두 직무에 대해서 좀 볼 텐데, 먼저 MD는 온라인 MD와 오프라인 MD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누어서 채용을 하진 않지만 온라인에 주력해서 무언가 기획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좀 주력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매장에 들어가는 것들을 좀 주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다 카테고리도 다르겠죠. 예를 들면 리빙이라든지 뷰티라든지 그 뷰티 쪽에서도 색조, 스킨, 아니면 샴푸, 바디 같은 그런 것들 다 파트가 나누어져 있는데, 여러분께서 면접을 준비하실 때 내가 세부 카테고리는 이런 걸 가져가겠다, 이런 걸 하고 싶다라는 것을 그걸 말한다고 그쪽으로 배치가 되진 않겠지만 준비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사람의 전문성이 조금 더 부각이 되기 때문인데요. 아까 리빙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보통 우리가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사러 많이들 가시죠. 남성분들도 여성분들도 대부분이 이제 화장품 구매하러 가는 곳 이렇게 알고 계실 텐데, 최근에는 리빙 카테고리를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약 베개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정말 이온 무슨 드라이기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렇게 리빙 카테고리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예쁜 예를 들어서 색조, 립스틱 이런 걸 굉장히 잘 알아요 라는 그런 기본적인 기존의 뷰티 쪽으로 카테고리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리빙 카테고리 쪽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과 그리고 그런 쪽으로의 방향성을 많이 잡고 있기 때문에 리빙이라든지 식품이라든지 아니면 건강기능식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어필을 하시면 다른 기본적인 뷰티 쪽으로 카테고리를 좀 말씀하시는 분들보다 조금 더 차별점 그리고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MD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거냐 알아볼 텐데 MD가 아무래도 가장 지원하시는 분들도 많고 채용 TO도 많을 것 같습니다. 뭐 채용 TO가 많다는 게 어느 정도냐, 정말 많이 뽑을 때는 두 자릿수라고 하면 10명, 11명 정도 뽑았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뭐 5명 내지 7명? 요 정도의 규모를 너무 적죠. 네, 어쨌든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MD가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먼저 일단 소싱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싱을 해서 그 상품을 어떻게 팔지 기획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품을 소싱해 올지에 대한 검색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검색이라는 건 정말 뭐 초록창에 검색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SNS상에서 핫한 그런 브랜드라든지 상품들을 정말 잘 알고 계셔야 하고 또 새로운 것들이 나왔을 때 그런 걸 잘 검색하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검색 능력, SNS 활용 능력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트렌드를 파악하시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부차적으로 상품 선택 감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는데 대부분 저는 트렌드를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만 어필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사실 온라인에서 굉장히 각광받다가 어느 순간 순식간에 사라져 있는 혹은 온라인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가 갑자기 어떤 이슈가 터져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브랜드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브랜드가 지금 핫하다, 이 상품이 핫하다라는 트렌디도 함도 중요하겠지만 이 상품을 만든 이 회사가 굉장히 탄탄하다. 이 상품은 제품력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히 각광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품을 보는 눈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트렌드를 잘 아는 그런 유행을 선도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걸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품을 보는 눈, 이 회사의 탄탄한 어떤 경영 구조 같은 걸 보는 눈, 이런 것들을 더 어필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차별점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점을 합니다. 그럼 입점을 할 때에 뭐 우리가 몇 개 정도를 입점을 할 거다, 어떻게 입점을 할 거다, 어떤 뭐 조건으로 입점을 할 거다, 이런 입점 계약을 하겠죠. 그런 것들을 하심에 있어서 숫자적인 감각이 중요합니다. 이 숫자적인 감각이라는 건 단순히 1 더하기 1은 2, 뭐 2 더하기 2는 4, 이런 사칙 연산을 잘한다, 굉장히 암산이 빠르다, 이런 것보다는 최적점을 찾아내는 감각이라는 거죠. 어쨌든 간 설득과 조율을 말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적정 수준의 금액이라든지 적정 수준의 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제시할 수 있는 이런 감각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감각도 필요하겠지만 설득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어쨌든 입점이 완료됐다, 입점 계약을 완료했다라고 했을 때 이것들을 매장에서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영업관리를 해야 되겠죠. 영업관리를 할 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사칙 연산적인 계산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하는 그런 역량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재고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뭐 계산 능력이라든지 꼼꼼함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이 갑자기 많이 팔렸다, 이 제품이 갑자기 안 팔렸다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떤 이유로 이런 걸까를 조금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통계적 지식,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장 관리라는 게 매장에서 우리가 그냥 물건이 들어왔다고 사는 게 아니죠. 굉장히 지나가다가 딱 내 눈을 이렇게 사로잡을 수 있는 디스플레이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미적 감각이라든지 프로모션 감각이라든지 이런 마케팅 역량까지 필요합니다. 정말 올리브영 MD는 모든 MD들이 그렇겠지만 더 굉장히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외국어 능력도 우대를 하는데, 왜냐하면 올리브영이 지금 해외 지사를 나갔다가 다 접고 들어왔죠. 미국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올리브영을 진출하겠습니다, 뭐 올리브영을 진출시키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웬만하면 절대 면접 가서 하시지 마시고, 그런 부분 때문이 아니라 일본어, 영어, 중국어를 우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 쪽은 진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중국 쪽 진출은 오프라인이 아니고요, 온라인 중심입니다. 그래서 올리브영이라는 어떤 드럭스토어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것을 온라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방향성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어 역량 있는 분들은 온라인 쪽으로 많이 포커싱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QR코드
QR코드 결제라든지 등등 이런 중국의 SNS라든지 온라인 이런 활용 방안을 좀 공부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어쨌든 뭐 미국이든 일본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제품을 구입을 해와서 판매를 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 그런 차원에 있어서의 외국어 능력이라고 인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T적인 부분을 볼 텐데, 소프트웨어 개발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감각 능력이 제가 중요하다고 써놨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어쨌든 올리브영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매장을 만드는 곳이잖아요. 근데 온라인도 매장이죠. 소비자를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프론트엔드 그런 디자인, 앱 개발 디자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디자인 감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하시는 분들이 저는 굉장히 디자인적인 감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리브영의 어떤 IT적인 부분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꼭 어필을 하셨으면 좋겠고, 올리브 네트워크스에서 IT 부분이 따로 있는데 굳이 올리브영의 개발을 지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에 대해서 나만의 철학을 반드시 가져가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빈출되는 질문이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 통계라든지 소비자 심리 분석 역량 이런 것들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빅데이터를 아주 효율적으로 어떤 내가 조사한다든지 분석한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결국에는 분석된 이 자료를 바탕으로 유의미한 인문학적인 어떤 결과물이라든지 보고서를 잘 어필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인문학적인 소양에 대해서 뭐 당연히 빅데이터 이런 거는 기본적인 걸 거고요. 인문학적 소양도 함께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데, 요즘에 웬만한 기업들에서는 기획 부분을 따로 뽑지 않고 UI UX 디자이너가 기획까지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올리브영은 온라인 기획을 따로 뽑고 UI UX 디자인을 따로 뽑습니다. 기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온라인 기획은 사업 전략을 수립하고 IT 서비스를 실제로 기획하고 시스템을 기획하고 이런 세 가지 업무가 있는데, 사업 전략이라는 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립스틱 같은 걸 발라보고 살 수 없으니까 온라인 매장에서는 이걸 내 얼굴에 맞춰서 뭐 바를 수 있는 그런 모이로 발라볼 수 있는 뭐 이런 서비스를 기획하자라든지 그런 전략을 수립해서 그걸 어떤 식으로 보여줄지에 대한 기획, 이런 부분들을 작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케팅적인 마인드, 소비자 분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기획을 굉장히 깔끔하고 그리고 아이디어적으로 잘 수립할 수 있는지도 당연히 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관리, 재무, 인사 이렇게 채용을 하고 있는데, 사업관리는 말하자면 기업에서의 전략기획 부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기획적으로 전사적으로 우리가 내년도엔 이런 걸 해야겠다는 전략 수립, 그리고 이슈가 생겼을 때 이거를 뭐 예를 들면 뭐 임원진이라든지 아니면 타 부서에 보고하는, 그리고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작성 능력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업이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재무적으로도 그렇고 매출적으로도 그렇고 평가하는 업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회계적인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도 선호를 하겠죠. 인사 같은 경우에는 HRD보다는 HRM 쪽으로 어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현재 올리브영의 이슈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내가 좀 정말 교육적으로 뭐 전사적으로 우리 뭐 임직원들의 어떤 소양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을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라는 HRD적인 부분보다는 HRM 쪽으로 여러분께서 어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채용 절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서류 전형, 인적성 이렇게 한 다음에 1차 면접, 2차 면접이 있는데, 이게 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달라진 점이라는 건 MDIT, 디자인 별도 테스트를 하는 건데 아마 토론 면접이 대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MD 같은 경우에는 그럼 도대체 무슨 시험을 보냐? 또 IT는 또 코딩을 갑자기 보는 거냐? 뭐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추려봤는데, 별도 테스트라는 거는 MD 부분들은 이런 시험을 볼 것 같습니다. 뭐 가치 소비 트렌드를 접목하거나 활용해서 뷰티 상품을 한번 기획해 보세요. 뭐 이런 가치 소비가 요즘 트렌드잖아요.
뭐 혹은 뭐 올리브영에 부합하는 리빙 카테고리 신상품을 한번 기획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실제 상품 기획을 하는 그런 문제가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타깃층을 대상으로 한 이런 제품,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내는 아마 그런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은 뭐 CJ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직무에서 다 PT 면접 보고합시다. 이제 이 전형을 보는데, 그때에 이제 거의 대부분 MD적인 직무에서 하는 것들을 모두가 다 같이 문제를 풀었었어요. 그런 이제 CJ 올리브영 혹은 CJ 그룹에서 기출로 나왔던 그런 PT 면접 문제 기출을 보시면 아마 MD 직무의 면접과 유사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획을 하는 건데, 기획을 하실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타깃층을 아주 작게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주 작게라는 건 돈이 안 되게 작게라기보다는 아주 세부, 아주 섬세하게 작은 타깃층을 설정하시면 훨씬 여러분이 하실 말씀이 많고 이 기획 자체가 구체화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냥 20대 여성이 아니라 20대 후반의 젊은 예를 들면 워킹맘이라든지 혹은 30대 뭐 후반의 골드미스라든지 뭐 20대 혹은 30대의 워킹맘이나 혹은 전업주부맘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이 타깃층이 처한 상황까지 어필을 해주시면 더 세부적으로 이 상품의 특징 이런 것들이 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마케팅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구체화가 되기 때문에 하실 말씀도 많고 이 기획 자체가 탄탄해질 거라는 거죠. IT는 이제 코딩을 실시를 하는데 코딩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코딩 테스트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당황하실 수 있는데 다른 기업들 코딩 테스트 문제를 조금 여러분께서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런데 어떻게 나올진 모르겠으나 어쨌든 기본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뭐 혹은 웹 기획을 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코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UI UX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서비스 페이지 기획을 직접적으로 실기를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립스틱 제품을 효과적으로 노출시킬 수 있는 서비스 페이지를 기획해 보세요. 뭐 아니면 뭐 귀여움이 묻어나는 그런 서비스 페이지를 한번 디자인해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약간 UX적으로 나오거나 UI적으로 나오거나 둘 중에 한 가지일 텐데 어떤 부분이라도 미리 좀 실기를 연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실기고사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면접에 도입을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현대백화점 그룹에 있는 뭐 한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올리브영도 그렇고 직접적으로 이 업무를 잘할 수 있는지를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앞으로 꼭 올리브영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을 많이 뭐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서류 전형 그다음에 이제 인적성을 거쳐서 1차 면접에서 기본적인 별도 테스트 플러스 거기에다가 이제 대면 면접 요렇게 실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 MD, IT 디자인이 아닌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별도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과 같은 토론 그리고 PT 요렇게 대면 면접 요렇게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제 뭐 MD나 IT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전형 중에 한 가지는 빠지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소수의 인원들이 그러니까 조금 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전 직무에서 봤지만 조금 더 소수의 인원들이 이런 이제 면접을 실시하지 않을까. 그래서 PT라든지 토론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어요. 기존에는 PT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사 차원에서 MD적인 혹은 사업기획적인, 마케팅적인 이런 문제를 PT로 풀었다면 이제는 완전히 인사 같은 경우에는 인사적인 뭐 사업관리 같은 경우에 사업관리적인 그런 문제가 PT 면접으로 기출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CJ를 준비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PT에서 거의 마케팅이나 사업기획 혹은 신상품 출시 이런 쪽으로 준비를 많이 해주셨을 것 같은데 올해만큼은 MD 직군 지원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하셔도 좋지만 다른 직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 직무에 가장 적합한 그런 PT 기출 문제, 뭐 다른 기업 거도 좋으니까요. 그런 문제들을 한번 반드시 풀어보고 가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대면 면접 같은 경우에는 CJ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뭔가 한 명을 오래 두고 대면하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보통 이제 그룹 전체에서, 그러니까 그룹 면접으로 해서 간단한 질문들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이제 짧은 시간에 면접을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뭐 어려운 질문, 뭐 당황스러운 질문, 이런 이상하고 기상천외한 질문들에 대한 대처를 연습하시기보다는 기본적인 질문들 있죠. 자기소개, 지원 동기, 뭐 성격 장단점, 직무 강점, 뭐 입사 포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세부적으로 열심히 연습을 해주셔서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더 잘 말할 수 있는 연습을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보통 특이하고 특별한 걸 한다기보다는 앞으로 올리브영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 같아요? 올리브영의 뭐 타국 진출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뭐 이런 정도의 질문과 더불어서 개인적인 나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는 뭐 MD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내가 리더십이 있다라든지 분석력이 있다라든지 내가 스스로 뭔가를 주도적으로 한다, 적극적으로 한다, 추진력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어필하시면 좋겠고, 마케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내가 협업을 잘한다, 커뮤니케이션 잘한다, 조율을 잘한다, 혹은 내가 데이터 분석 능력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어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IT 중에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디자인적인 감각과 미적 감각을 소유한 IT 개발자다. 이런 것들을 좀 포인트로 맞춰주시는 게 좋고,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인문학적 소양, 굉장히 책을 읽는 걸 좋아한다라든지 내가 평소에 뭐 인문학 강의 같은 걸 많이 들었다, 그리고 앞으로 들을 예정이다, 그래서 소비자를 조금 더 정확하게 분석하고 싶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어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UI UX 디자인이나 온라인 서비스 기획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죠. 보통은 UI UX 디자이너가 마케팅 쪽의 인원들과 소통을 해서, 혹은 MD들과 소통을 해서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이제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인데, 기획과 UI UX 디자인이 따로 있다는 얘기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이렇게 해야지 잘 되는데? 라는 식으로 약간 독단적이거나 자기 주장이 강하거나 이렇게 하면 업무가 정말로 꼬이기가 쉬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만의 기성이 뚜렷합니다라든지 저는 저만의 확고한 철학이 있습니다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저는 제 의견을 강하게 어필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수용합니다 라는 측면에서 여러분의 역량을 많이 어필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서글서글함, 혹은 친화적인, 그리고 부드러운 이런 이미지들을 어필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오히려 반대로 MD 같은 경우에는 조금 때로는 주도적으로 강하게 나의 주장을 밀고 나갈 줄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친화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조금 더 저는 남의 말에 잘 휘둘려요, 저는 거절을 잘 못해요, 이런 부분들은 어필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직무별로 원하는 역량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 관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매출 분석, 그리고 재무 회계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조금 더 정확성이라든지 때로는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뭐 강하게 이야기를 할 줄도 아는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재무나 인사 같은 경우에 어쨌든 경영 지원 파트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조금 더 부드러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업무를 명확하게 알고 거기에 맞춰서 나의 역량을 어필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꼭 어떤 직무여도 좋지만 내가 작게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어 본 적이 있다라든지, 혹은 내가 뭐 굉장히 뭐 작은 거지만 뭐 마트에서 판매를 해본 적이 있다라든지 이런 판매 경험들을 굉장히 어필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뭐 정말 당장 면접이 있는 분들이 아니라 정말 그냥 올리브영에 좀 관심 있어서 지원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신다면, CJ그룹 같은 경우에는 CJ 계열사 내에서 아르바이트한 사람들을 굉장히 선호하고 약간 우대까지 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실 텐데, 그래서 내가 짧게라도 올리브영에서 실제로 뭐 일을 해본다든지 직원으로 물건을 팔아본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보시거나 해보셨던 분들을 강하게 어필을 해주시는 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것보다는 사실은 외국어적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게 조금 더 우대를 합니다.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 거의 모든 MD분들이 웬만하면 한 가지 언어 정도는 특출나게 한다라고 말할 정도이기 때문에 외국어 역량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그걸 끌어올려서 지원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국내 영업이나 국내 제품을 소싱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어 역량이 크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음에도 외국어 역량을 굉장히 선호하는 기업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J 올리브영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봤는데요. 내가 정말 주도적으로 나의 한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자 그렇게 좀 추진력 있게 내가 뭔가를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분들은 MD 직무 지원해보시면 굉장히 재밌게 업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리브영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는데 굉장히 많은 직무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내가 어떤 직무를 선택할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그리고 그거보다 중요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 어떤 부분인가를 잘 고민하신 뒤에 내가 가장 잘할 수 있고 나의 성향과 가장 잘 맞는 직무 혹은 업무를 선택해서 지원을 해보시기를 추천해 드리고요. 올리브영 면접 이번에 굉장히 급변한 면접 시스템으로 갔기 때문에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모두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잘해도 확 잘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별도 테스트를 보는 직군에 지원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대면 면접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것들 같이 꼭 해보시고 스터디도 해보시고 그래서 조금 더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 그런 점수를 이번 테스트 별도 부분에서 얻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